60대, 아직 늦지 않았다면 미친 듯이 해야 할 세 가지. 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했습니다. 50대에도 60대 초반에도 여전히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러나 80이 되고 나니 그 나중에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60대 혹은 70대 초반이실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몸이 움직이고 정신이 또렷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80년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진실한 선물입니다. 홀로 서기를 위한 경각심,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듦은 천천히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어느새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식을 부르게 되고 은행 업무 하나 보려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답답해하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 전화할 사람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더 슬픈 것은 정서적 고립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선 듯한 느낌, 젊은이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자식들도 바쁘다며 통화를 서둘러 끊는 그 순간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민낯입니다. 80이 되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60대에 몸을 돌보지 않았고 70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으며 80대에 이르러서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핵심 지혜 세 가지. 첫 번째 근력, 미친 듯이 만드십시오. 80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60대에 운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력은 노년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팔 힘이 없으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고 결국 모든 일상에서 누군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근육량은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근력 손실 속도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아직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운동하면 힘이 붙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루 30분, 주 5일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스쿼트 10개, 벽 팔굽혀펴기 10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공원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대에 요양원 신세를 지는 분과 자택에서 당당하게 사시는 분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60대에 근력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여러분의 다리가 땅에 단단히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계, 미친 듯이 정리하십시오. 인생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미 없는 관계입니다. 60대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이웃. 그런데 정작 80이 되어 보니 그 많던 사람들 중 곁에 남은 이는 손에 꼽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나마 남은 관계마저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만나서 기쁘지 않은 사람, 통화하고 나면 피곤한 사람,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 이런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요. 대신 단 3명이면 됩니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3명, 아플 때 달려와 줄 3명, 죽는 날까지 연락하고 싶은 3명. 이들을 찾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매주 한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재정립하십시오. 60대는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구할 때만 말씀하십시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외로움은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질 좋은 관계 3개가 질 낮은 관계 30개보다 훨씬 값집니다. 세 번째 디지털, 미친 듯이 배우십시오. 80이 되어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입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 예약도, 은행 업무도, 물건 주문도 모두 앱으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것을 못합니다. 나는 늙어서 안 되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택시를 부르려면 전화하고, 물건을 사려면 부탁하고, 뉴스를 보려면 TV 리모컨만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문맹이 만드는 종 속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인터넷 뱅킹 사용법. 하나씩 천천히 배우십시오. 손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동네 도서관 무료 강좌에 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디지털 능력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립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매일 대화하고, 쿠팡으로 장을 봅니다. 그분의 삶은 활기차고 독립적입니다. 반대로 70대인데도 스마트폰을 못 다루는 분들은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연결된 80대로 살 것인가, 고립된 70대로 살 것인가. 80대의 간절한 조언. 아직 60대인 당신에게 저는 지금 80입니다. 당신보다 20년을 먼저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계단 오르기 힘들다고 불평하시나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0이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외롭다고요?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진다고요? 지금이라도 진짜 친구를 만드십시오. 80이 되면 장례식에서만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디지털이 어렵다고요? 배우기 싫다고요? 80이 되면 손주가 보낸 사진 하나 보지 못해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부디 후회 없는 노년을 준비하십시오. 20년 뒤 당신이 80이 되었을 때 60대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태양이 마지막 빛을 다해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스스로 빛나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집 앞을 10분만 걷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모레는 오랜만에 진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이 작은 시작들이 모여 당신의 80대를 만듭니다. 준비된 노년은 축복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저주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